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의 손지혜입니다. 오늘은 이원선 작가의 비즈니스 천재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행동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리처드 브랜슨,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킹 캠프 질레트. 천재들의 창의력은 어떻게 최고의 비즈니스가 되었을까? 창의력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새롭게 조합해내는 그 능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새롭게 조합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을 말한다. 창의력에 관한 오해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 구성이나 제작 방법이 모두 새로워야만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빌 게이츠도 언급한 것처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단지 새로운 조합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동욱 작가의 요즘 애들에게 팝니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손앵커의 더 책방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가장 창의적인 볼펜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 이 질문을 받은 카카오의 조수용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첫째, 세계 여행을 떠난다. 둘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볼펜이라는 볼펜은 있는 대로 다 수집한다. 셋째, 수집한 볼펜들 중 최적의 조합을 찾아낸다. 즉, 이 창의적인 제품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창의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능력이다. 문제는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이며 이 차이로부터 과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창의력의 목적이 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팩트 중심의 사고는 모든 것의 기본이다. 팩트. 이 팩트란 것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며 팩트에 기초하지 않은 창의력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사업은 종합예술이며 수많은 고리를 만들고 연결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기술, 자금,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이 있어야 한다. 사업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연결되고 운영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신규 사업은 그럭저럭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독자적 형태로는 운영할 수가 없다. 컨소시엄이든 투자 유치든 공동으로 사업 구조를 만들고 실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다. 사업의 수많은 고리 중에 하나라도 끊기거나 없어지면 사업 구조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신규 사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대형 신규 사업은 그 무엇보다 창의력이 요구된다. 사업 아이템의 아이디어나 실행 방식이 참신하고 새로워야 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구성 요소의 완벽성은 팩트에 의해서 결정된다. 신규 사업들이 망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은 다양한 요소들이 팩트라는 고리로 연결되어야 한다. 여러 고리 중에 팩트가 아닌 것이 있으면 고리가 끊긴다. 고리가 끊긴다는 건 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도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분의 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케이블 방송의 톡쇼나 시사토론을 보면 출연자들이 팩트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의견인 내용을 팩트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도 이 팩트와 의견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팩트는 현상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 중에 팩트와 의견이 충돌해서 발생한 문제를 잘 보여준 사례가 있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일본에 다녀온 조선통신사들의 현지 상황 보고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조선통신사를 총괄했던 정사 황윤길은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이 다녀온 부사 김성일은 일본의 침공 가능성을 부인했다. 머나먼 일본 땅을 함께 다녀온 정사와 부사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시각 차이의 원인은 나중에 밝혀지게 된다. 임진왜란 이후 유성룡이 작성한 징비록에 따르면 부사 김성일도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경우 불안감으로 인해 조선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사 황윤길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의미 있게 봐야 할 사항은 영향평가, 즉 조선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사 김성일의 의견이다. 김성일이 생각한 영향은 자신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다.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거나 확신해서는 안 된다. 만약 조선통신사들이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고 상황을 분석했다면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사에는 만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창의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갖춰야 할 두 가지 기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목적지향적 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팩트 중심 사고, 그리고 기본을 지키는 것, 즉 목적지향적 사고와 팩트 중심의 사고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창의력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팩트,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기본하는 것은 팩트 중심적 사고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과 팩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가끔은 이 부분에 혼돈이 일어나서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원선 작가의 비즈니스 천재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앤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